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환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한문학자입니다. 네, 한문학자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 오늘 유튜브 강의는 대한민국 상고사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이나요? 10년 전,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상고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약 10년 전인데, 10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명 소설가 아시죠? 김진명 소설가의 천년의 금서라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상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설을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역사가 시시한 역사가 아니구나. 이거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대한민국 상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또 한문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 사서 또는 우리나라 모든 사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사자수학이 아니죠. 좀 사서, 유교의 경전 사서를 비롯하여 또 우리 중국 여러 사서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 사서들 다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분들보다는 제가 분명히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한문을 전공한 거를 좀 살려가지고 그 사서에 나오는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는 걸 초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실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또 관심을 좀 가져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었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해방 이후로 초중고 대학 모든 교재들 있죠. 스탠다드 기본 교재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뭐 써놓은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 편수에서 그걸 설립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일본 조선 총독부가 촌 책임자로 해가지고 그걸 설립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서여졌던 조선사 역사,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뭐 수정한 거 하나도 없이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상고사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요. 미리 얘기하자면 오늘 할 거는 이제 삼성기라는 고서입니다. 삼성기 고서 상편, 하편이 있는데 오늘 하편을 할 거예요. 상편은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할 거고 우선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하편부터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역사라는 게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할 때 역자가 지낼 사자잖아요. 지낼 사자에 지내왔던 거예요. 지나왔던 거. 그래서 글자를 살펴보듯이 이 지날 사자가 보면은 가운데 중자하고 가운데 이제 사람인같이 생긴데 이게 나중에는 손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 중자하고 손수자가 합쳐진 말이 역사 사자 또는 지낼 사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서와 같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관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관이 기록할 때 뭘로 씁니까? 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기록하는데 어떠한 정신으로 해야 되느냐? 가운데 중자. 즉 뭐야? 중도의 정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도의 마음, 중도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역사가 히스토리고 그 히스토리 영어의 그 어원은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 히스토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히스토리아의 뜻은 뭐냐면 탐구란 뜻이에요. 탐구. 그렇다면 결론은 역사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는 보면 일제 때 만들어졌던 그 역사의 기록을 의심도 없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탐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단예로 뭐예요? 신채호 선생님 아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역사는 읽게 하되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며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피지배계급도 배우게 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의 역사는 신분을 초월해서 다 배워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뒤에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바라보십시오. 민족 정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껏해야 한 민족, 한 핏줄, 그 정도로만 하지 뭔가 정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혼이 다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엇이 진짜고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정신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서로가 적이 됩니다. 서로 헐뜯고 그러다 보니 너는 좌파니 우파니 어? 우리 편이니 넌 적이니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 하기 바쁘다니 말이에요. 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역사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짜 역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혼이 없다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 이 말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역사는 과거가 아니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도 있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역사학자들 이야기 아시죠? 그와처럼 누구나 역사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유, 내가 안 알아더라도 뭐예요. 남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 요 사명 나오죠. 예. 사명이 뭡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사명. 뭐예요? 역사 사자에 눈멀 맹자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눈이 멀었다. 그 역사에는 까막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 상고사의 진실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이라는 고서를 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1920년대에 일본이 조선 편수회를 설립하면서 그때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역사학자를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조선 역사를 파헤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상고사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 그 조선 편수에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조선 땅 또는 중국 땅에 있는 조선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은 다 걷어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걷어들인 게 25만 건이에요. 그 25만 건 중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딱 2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불질렀고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역사 고서를 수거해서 태웠던 이 사유도 있습니다. 사대주의에 어긋난다 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없앤 것도 많고 일제시대 때 25만 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라지고 그
나머지는 그 일본이 지금 다 갖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특히 삼국사기는 저 뭐야 진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본은 일본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위조된 게 보입니다. 어,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있었던 고서, 우리나라 옛 사서 중에 하나가 삼성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기는 상편이 있고 하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편은 진평왕 때 도성 안함노라는 분이 편찬했는데 이 안함노는 뭐예요? 신라시대 때 십성 10명의 성인 중에 한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편은 고려시대에 뭐예요? 원동중이라는 분이 편찬했습니다. 이 기록은 세조실록에 보면 안암노하고 원동중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가짜는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할 내용은 삼성기 하편을 하려고 하고요. 그 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상고사가 잃게 되고 왜곡된 4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4대 사건을 잠깐 짧게 설명하고 나서 삼성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상고사 4대 날조 사건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 상고사 4대 날조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없앤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다른 나라 손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자조선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당군조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예로부터 뭐냐면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중국 이름을 가운데 중자에 나라 국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 이름이 천하의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명의 주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화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도 이 국가명이 여기에 입각해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세계 패권을 꿈꾸는 게 중화주의 4대 사상입니다. 중화주의 사상의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동북아 문명의 주인인 한국의 첫 역사를 동북아 문명의 주인은 솔직히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동북아 문명의 주인인 우리 한국의 첫 역사를 중국을 주인으로 모신 소국 역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중국이. 그래서 한국 역사 3100년 전 중국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후국 기자조선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진실은 환웅 아시죠? 환웅. 환웅께서 신시 배달을 세운 것은 약 6천년 전이에요. 그럼 고조선만 해도 4345년이거든요. 그러면 배달하고 고조선 역사만 합쳐도 근 만년이에요. 만년. 그래서 중국이 주작하는 기자조선 있잖아요. 기자조선. 이 기자조선 근거가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은 사마천의 사기란 책 아시죠? 우리나라의 삼국 사기처럼 그 중국의 대표 역사 고서 중에 하나가 사기잖아요.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봉기자어 조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봉기자어 조선. 이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다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 고조선은 기자부터 시작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주나라 때 이때 옛날에 그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이 상나라가 은나라거든요.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성인인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냐? 그 대답은 사기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바로 들통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으나 주나라의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구절을 보았을 때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중국은 뭐예요? 천하의 중심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천자의 나라라고 자기들이 우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면은 주나라보다는 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로 삼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천은 뭐예요? 사기에다가 뭐예요? 주나라의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조선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국의 기자 무덤에 가보면 기자가 조선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입증됩니다. 다시 말해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 아니라. 그래서 상둥성과 요농성에 가면 발굴된 기기나 기후정, 기후방정, 이뭐 소정자거든요. 솥단지나 뭐 그릇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굴됐는데 그거 보면 기나라에 있었다고 판단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러한 유물로 통해서 기자가 조선의 왕이 아니라 기나라라는 거기에 왕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내영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상말에 상나라 말엽에 세워진 중국의 병방의 작은 나라로 마지막 임금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의 병방까지 쫓겨왔다가 멸망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로에 보면 어쨌든 기자조선은 거짓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조 사건이 뭐냐면 위만조선. 이 위만조선은 지금 현재 초, 중, 고, 대학 그냥 기본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조선은 위만조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아, 그래서 이거는 누가 조정했냐면은 일본이 주장했어요. 일본이. 그 일본은 위만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내쫓고 주인이 되어 당원왕금을 개성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 이게 때문에 뭐야 한민족 역사의 가장 치욕적이고 피가 거꾸로 솟는 천인 공로할 만한 역사 왜곡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지금의 초, 중, 고, 대학 일반 역사 교재에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위만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위만은 한나라 제후인 연왕의 노간의 부하였어요. 그 한나라 제후인 연왕이 있었는데 그 연왕의 노간이 있었거든요. 그 노간의 부하가 위만이에요. 그럼 그 노간은 누구냐면은 한 고조 유방 아시죠? 그래서 그 유방과 같은 고향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로 유방의 신임을 받아서 연왕까지 봉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유방이 죽게 되자 그의 부인이죠. 부인이 여태우가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리고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자 노관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 흉노로 도망가요. 자, 왜 그래? 당연한 거겠죠. 숙청 들어가니까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관은 화를 피하기 위해서 흉노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위만은 번조선 준왕을 찾아 만명을 청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명을 청했는데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 뒷이야기 뭐냐면 청하자마자 청하니까 당시 기원전 239년에 해모수 아시죠? 그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북부여 그 시조인 그 해모수가 세운 그 북부여가 있었는데 이 해모수 당군이 이때 당군 하는 게 이거 한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에요. 당군은 다 알다시피 뭐예요? 그 직책 이름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군이. 그래서 해모수 당군이 이제 준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만은 절대 받아주지 마라. 너를 배만할 것이라고 만류했어요. 그런데 결단을 못 내리고 해모수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왕은 해모수 당군의 충원을 따르지 않고 위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국경수비대장으로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만은 몰래 세력을 키우잖아요. 키워가지고 그 후에 위만은 세력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에 올라가죠. 그래서 졸지에 쫓겨난 준왕은 항해를 건너가 지금의 군산과 익산 사이에 있는 어뢰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뢰산 뜻이 임금이 오신 산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한시 아시죠? 한시, 천주 한시. 이 천주 한시가 이 준왕 때의 시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토종 성씨는 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위만은 나라를 빼앗은 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부모가 있었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 부모이니 받아들여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아니라 뭐예요? 위만 정권이라 해야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고조선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면서 위만을 조선의 영웅으로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묘사하고 있고. 아,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 이거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게 우리 대한민국 상고사 날조 사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기자조선 했고 두 번째가 이 위만조선이에요. 일본이 주장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가 한사군입니다. 한사군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국사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없이 외워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참 쓸데없는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자, 한사군의 위치 이것도 결국 일본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 일본은 위만 정권 이후로 한국사를 완전대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위만 정권을 멸망시킨 한무제가 그곳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한 후 86년 뒤 108년쯤에 중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의 한 사람인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위만의 손자인 우거를 멸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건설했다. 그 위치는 한반도 평양 주변이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실이 뭐냐면은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 전쟁을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나라와 위만 정권 사이의 전쟁을 직접 지켜본 사마천이가 선 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무제가 10년 동안 싸움 끝에 흉노의 무릎을 꿇리고 흉노와 위만이 손을 잡을까 두려워했어요. 누가? 그 한무제가. 그래서 위만의 손자 우거정권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한나라 장수들은 서로가 자기가 잘났던 공을 다투다가 크게 패해요. 누구한테? 그 위만 정권한테. 그런데 그때 우거 정권에서 벼슬을 하던 번조선,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있었는데 그 유민들이 전쟁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뭐 방기를 들고 우거를 살해한 뒤 다시 한무제한테 투항을 했다 이 말이에요. 투항하는 바람에 결국 한무제가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싸움이 끝나자 한나라 장수들은 처형을 당하고 강등되고 했으나 공을 세우는 번조선 유민들과 우거들의 아들까지 5사람은 뭐예요? 하북성과 상동성 지역의 제후로 봉함을 받았어요.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만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만일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되었다면 정쟁을 직접 목격하고 그 과정을 목격한 그 사마천이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사마천이 그런 사실을 한사군 설치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안 쓸 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진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고서인 북부역이란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부여기에는 어디 됐냐? 한나라 무제가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이때 고두막한은 이제 그 북부여에 있는 거죠. 그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이렇게 한나라를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볼 때 한사군 한무제의
그 한사군은 한무제의 계획이었을 뿐 결코 실현된 적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설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마천은 한사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사군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낙랑군 위치거든요. 이 낙랑군 위치에 대한 주장도 너무 허황된 게 많아요. 그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바로 갈석산이에요. 지금 아까 했던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낙랑군이 뭐 평양 주변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낙랑군의 정확한 위치의 명확한 단서는 뭐냐면 바로 갈석산입니다. 갈석산. 이 갈석산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석산 어디 있냐면 중국에 있어요. 중국. 그러면 이 갈석산은 뭐 시시하고 작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설악산, 금강산만큼 굉장히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갈석산이 하북성 창녀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낙랑군에 설치를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요동성과 하북성 일대라 해야 하는데 한반도 평양 주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차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은 뭐예요?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들어오고 계시는 우리 역사 선생님이나 역사 교사나 역사 교수님 계시면 저를 욕할 수도 있겠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나서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고서 원문 그대로 봤을 때는 이건 명백히 거짓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 경성대학교 경성제국대학교의 초대 사학과 교수가 누구냐면 이병도예요. 이병도 교수가 있는데 그 이병도의 그 윗대 조상이 누구냐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그 집안인데 그의 그 이병도 교수의 스승이 누구냐면 일본 학자 이만리 슈류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성제국에 있을 때 그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913년도에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던 증거물로 평안도에서 발굴하였다는 점제 현비 사비를 제시하였어요. 근데 이 또한 위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비석의 화강암 재질을 분석했거든요. 그래 해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제시한 점제현 신사비가 위조된 유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강복 이후로 뭐 대한민국 사학계는 일제가 조작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사 시험 문제 항사군, 낙랑, 임둔, 진번 이 네 개 현도 이걸 열심히 외워갖고 이거 틀릴까봐 맨날 외웠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쓰잘데기 없는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조 사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임나 일본부예요. 임나 일본군도 이것도 일본이 또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남성 경영론이라 하거든요. 결론 뭐냐면 한반도 이남에 이남 쪽에 뭐 조선 본부가 있었다 이 뜻이 아니 참 일본 본부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누가 일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외가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정벌하여 가지고 임나 일본 본부를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식민지로 경영했다는 설이 임나 일본부에 이거 가지고 지금 일제 강점기 때도 옛부터 자기 일본 입장에서 뭐야 옛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을 식민지 했으니까 지금도 식민지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로 펼쳤거든요. 어.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일본이 그들에게 그 우리나라가 뭐예요? 문화와 역사를 전해준 스승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맞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백제 때 많이 넘어갔잖아요, 일본으로. 그래서 한민족을 가장 능멸한 것이. 그게 뭐 스승을 뭐 배신한 거죠. 그래서 백제가 망하고 10년대 670년도에 일본은 종래에 사용하던 외라는 국명 대신 일본어로 고치고 외왕을 천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부를 주장하는 건 4세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로 바꾼 거는 뭐예요? 그 이후에요.
그게 뭐야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한민족이 건너가 개척한 일본 역사를 그들이 자체적으로 일본의 왕조사로 바꿔버렸고 8세기에 인나 일본 부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실은 뭐냐? 4세기 중반 때에 왜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전부 다 백제의 통제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이었죠, 일본이. 왜가? 그래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의 야마대국의 여왕이 신라 가야는 물론 동북아의 강대국이었던 백제를 정복했다는 것은 역사 상식상 맞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일본이란 이름은 7세기 중반에 백제가 망한 뒤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보다 300년 전인 일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일본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나 일본부설은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할 때 다시 이용하였고 그 과거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였으니 근대에 이르러 한반도를 또다시 식민지 삼는 것은 뭐예요? 침략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 정말 배은반덕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4세기 뭐예요? 아니 참 우리 대한민국 상고사 4대 날조 사건입니다. 요게 크게 날조 사건.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대주의 주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좀 뭉거트린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게는 4대 날조 사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격적으로 삼성기 하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성기 하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성기 하편인데 주제가 뭐냐면 삼천명 환종무리의 백두산 문명 개척이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상식선은 뭐냐면은 우리 고조선 역사 배울 때 맨날 했던 게 있죠. 환인, 그 다음에 환웅, 그 다음에 당군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학교에서 배우기를 당군이 고조선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나라인 한웅 시대는 아예 역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근데 실제 한웅은 이제 배달이거든요. 배달 신시예요. 그리고 여기 윗대가 이제 한인이 있었던 시대를 이제 한국이거든요. 한국. 이 한국이란 말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이게 뭐 가짜니 진짜니 막 말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 했듯이 1920년대에 저 남산 밑에서 25만 건을 다 태웠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딱 두 곳만 남겼다 그랬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이거 딱 두 곳만 남겨 다 불태웠다 그래요. 그런데 삼국유사 진본을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석유 한국이란 말이 나와요. 좀 쓸게요. 석유 한국이라고 나옵니다. 석유. 그럼 뭐예요? 옛적에 한국이 있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삼국 유사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병도 교수 스승인 이만희슈가 국자를 파냅니다. 파내고 난 뒤에 뭘로 바꾸냐면 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인이 있었다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완전 꼬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 어쨌든 황국이란 나라는 있었다고 봐야죠. 왜? 기록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환인 시대 때 있었던 나라가 황국이고 그리고 한웅이 있을 때가 배달 신시고 이제 그의 당군 왕금이 고조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제 첫 구절에 한국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요. 한국.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국 지말에 가는 거 뭐야? 한국의 자, 제가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자, 음.
한국지말 나오죠. 자, 한국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언제? 그 환인 시대 때 환인. 그 환인께서 있었을 때의 그 한국의 나라의 말경이 뜻이에요. 한국지막 하는 거는 한국의 말경에 안파견이. 여기서 이제 안파견 하는 거는 뭐냐? 환인입니다. 환인의 이름이에요. 예, 우리나라 그 마지막 지리위 그 환인 이름이 안파견이에요. 그래서 이 안파견이 안바라는 그 만주 문자의 그 말과 같은 건데 뭐 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줄을 달았거든요. 자, 황국의 마지막 환인 7세, 일곱 번째 그 환인, 지리위 환인이 안파견이에요. 그래서 삼신오제 본기에서 이제 안파견이라는 말은 뭐냐, 하늘의 정신을 받들어서 지상의 부권을 확립시키라는 뜻이 안파견이. 그래서 아버지란 뜻이다. 그 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한자 안파라 하는 거는 만주 문자의 안바란 뜻과 같아. 그래서 크다란 뜻이고, 그래서 안파견 할 때 이 견이 만주 문자로는 기한이에요. 기한이 견과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기한은 다스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파견이란 말은 크게 다스리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정재의 동북아의 곰문화 곰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만주 아모르인들이 이 안바란 말을 크다는 의미 이외에 지금 현재 거룩한, 위대한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 안파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뭐야 안파견 지리위 그 환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대의 말경에 안파견 환인께서 하시 삼이 태백하시고 하시하는 거는 뭐다? 여기서 하시. 자, 여기서 하식하는 거는 아래로 내려다보다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를 내려다봤다? 삼이산과 태백산을 보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삼이산과 태백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삼이산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그 상해 산해경에 의하면 삼이산은 중국 한족의 시조인 방고관이 한국에서부터 내려온 곳, 그 산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감수성 돈황현에 있고, 이제 삼묘족의 근거지가 삼이산이거든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도 보면, 고조선 편에 보면 삼이태백이라고 나와요. 근데 현재 우리 국내 역사학자는 이 삼이산이 어디에 붙어 있는 산인조차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뭐 삼이산이 태백산이다,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북한 쪽에 있는 뭐요 구월산, 묘향산, 백두산 이 세 개를 삼이산이라고 이래 말하는데 이 또한 오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삼이산은 뭐냐면은 중국 한족 시조인 방고간이 내려가서 그 틀을 잡았던 산이 삼이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 안파견이 삼이산과 태백산 이 두 곳을 내려다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뒤에 보여 개, 가히, 홍익인간이다. 전부 다 두 곳이 가익하는 건 뭐 할만하다 뜻이에요. 두 곳이 할만해였다. 뭐를 홍익인간 할만하였다. 홍익인간 뜻은 다 알다시피 뭐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할만하다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안파견 환인이 삼이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고서는 개, 가히, 홍익인간이세 두 곳을 전부 다 할만해 하였다. 뭐를 홍익인간으로서 다스릴 만하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삼이산과 태백산을 두 곳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한웅은 백두산, 태백산으로 내려왔고 이 삼이산은 뭐예요? 방고라는 그 중국 한족의 시조인 방고가 틀어 잡은 거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 삼이 태백의 이 해석도 제대로 몰라. 이 중국 한번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책 몇 권 읽어보면 되는데 관심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위 태백은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다시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국 지말에 한국의 말경에 안파견이 환인 안파견께서 하시 3위 태백하시고 3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서는 개, 가이, 홍기인간일세 두 곳을 모두 다 인간을 널리 이lok갈 할 만하다고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수가 사지오 하신데 누가 과연 누구를 보내서 면 좋을까 이 뜻이에요. 수가 사지오 하신데 이게 뭐야? 과연 누구를 누구 숫자죠? 누구를 시켜서 그곳을 갈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뜻이에요. 그래 하니까 오가 처말. 여기서 오가락 하는 거는 뭐예요? 뭐 요즘 같으면 정부의 뭐 참모들, 신하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오가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이 오가들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어요. 오가가 있었는데 다 첨자, 전부 다 말하기를 뭐라고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오가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다 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어, 자, 오가는 이제, 그럼 또 오가를 그냥 갈 수는 없죠. 하나하나 좀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가 할 때 가가 이 가가 더할 가짜잖아요. 지금 현재 요 가짜 보이는 게 더할 가짜거든. 지금 현재 더할 가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서 삼성기에서 더할 가는 더할 가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어서 놨죠. 자, 보세요. 이쪽 보세요. 메모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가자, 가야, 가자, 가야. 그 가는 가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이에요? 더할 가는 직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할 가는 결국 뭐 직가의 의미로 썼다 이 말이에요. 이때 가의 의미는 우두머리 또는 왕의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왕을 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도 이 직가자예요. 그리고 신라실 때 마리칸 할 때 이 칸도 결국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마리깐 할 때 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가는 뭐예요? 이 5가지의 우두머리를 뜻해요. 족장들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까지 뭐야? 한국의 말경에 안파견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 보시고는 이 두 곳이 전부 다 홍익인간으로서 다스릴 만한 곳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뭐야 수가사지하고 하신데 누가 과연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니까 오가 처말 오가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서자에 이때 서자라는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서자는 첩의 자식의 서자가 아닙니다. 지금 첩의 자식 서자도 한자는 이걸로 쓰고 있지만 이 당시 때 서자는 첩의 자식의 서자가 아니고 뭐냐 여러 아들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묻자식 백성이란 뜻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서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 아들이란 뜻이 있고 즉 묻자식이란 뜻으로 백성이란 뜻이다. 이건 이유림의 커바란 한문화 사상가 제1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사봉기에 나오는데 서자부라 하여 부락이나 부족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셋째는 중국의 사원은 태자의 스승 기타 높은 벼슬의 명칭으로 말하고 있다. 이건 이병도 채태여 한국 상고사 일문 34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후세인 하는 그 중동의 그 후세인이 아니라 그 후세들은 서자를 첩의 자식이라고 해갖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서자는 뭐다? 부족의 이름 또는 여러 아들의 이름 그런 걸 의미한다 그런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 오가들이 다
이구동성 말하기를 뭐냐면 서자의 여러 아들 중에 서자 중에 유환웅이 하는 거 뭐예요? 이설유자 환웅, 환웅이 있는데 뜻이에요. 환웅이란 분이 있는데 그 환웅의 인품이 어떠냐? 용겸인지하고 있듯이에요. 용맹스럽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비하고서 있듯이에요. 그리고 상유의여 역세이 홍익인간하오니. 자, 그럼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써이자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써이자는 뭐냐면은 써이자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와요. 예? 그래서 이 목적으로서 뭘 한다는 수단을 의미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영어로 따른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로서 해석을 뭐예요? 뭐뭐로서 하면 돼요. 뭐뭐로서. 뭐뭐로서 또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뭔 말이냐? 자, 여러 아들 서자들 중에 환웅이 있는데 그 환웅의 인품이 뭐예요? 용맹하고 지혜롭고 아니 어질고 지혜까지 경비했다 이 말이에요. 경비하고서 상류의 역세이 뭐예요? 일찍이 있었다. 뭐를 뭐뭐로서 홍익인간의 사상의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어서 다스리고 싶은 생각의 뜻이 있었다. 언제부터 일찍이 뜻이에요. 누가? 환웅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죠. 그럼 여기 해석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자, 서자 중에 유환웅이 있고 환웅이 있었는데 용겸인지하고 그 인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를 경비하고서 상유의여 역세이 홍익인간하오니 일찍이부터 한웅은 홍익인간의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뜻이 있었거늘 있사오니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오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환인한테. 왜? 이곳을 누구한테 보내갖고 다스리게끔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오가들이 뭐요? 다 같이 말하기는 뭐요? 서자 중에 환웅이 있는데 용겸인지하고 그다음 한웅의 성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를 경비하고 상유의어역 세이 홍익인간이라 일찍이부터 뭐예요? 홍익인간의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뜻이 있었거늘 이 뜻이에요. 이사오니 이 뜻이에요. 이사오니 가견 태백이 리지리라 하연을 뭐예요? 이때 견은 뭐예요? 견은 이걸 우리 한문에서는 뭐냐면 사역동사라 그래요. 사역동사. 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보낸단 말. 누구를 환인이 환웅을 이 뜻이에요. 환인이 환웅을 보내서 어디에 태백산으로 보내서 리지라 다스를 리자죠. 그 동사 다음에 어조사 지는 항상 대명사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견 태백이 리지라 환인이 환웅을 태백산으로 내보내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가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인이 안 된다 했을까요? 된다 했을까요? 된다 해서 내라 보냅니다. 어디에? 태백산으로. 그럼 좀 지우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삼성기 하편, 삼청면 환족 무리의 태백산 문명 개척. 자, 한국 지말에 한국의 말경에 암파견이 자, 암파견 환인께서 하시 3위 태백하시고 3위산과 태백산 아래를 내려다 보시고서는 개가이 홍익인간일세 모두 다 홍익인간으로 다스릴만 하구나 하시고서는
수가지사지요 하신데 과연 누구를 내보낼까라고 하니 뭐라 그랬어요? 오가처말 오가들이 모두 다 말하기를 뭐라고 서자에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 있는데 용겸인지하고 그 환웅의 성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비하고서 상유의 역세의 홍익인간하오니 일찍이부터 홍익인간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뜻이 있사오니 가견 태백이 리지라 하여늘 그를 태백산으로 보내어 다시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거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오가는 뭐냐? 오가 할 때 가는 아까 전에 집가짜리가 왕의 의미라 그랬고 우두머리한 뜻이라 했고 그럼 이 5명은 누구냐면은 자, 오가는 뭐냐면 우가가 있어요. 우가. 가짜가 5개 있다 해서 오가예요. 우가는 뭐 소자에 더할 가짜잖아요. 그 농사를 주관했던 우두머리예요. 그게 우가고 그 다음에 마가는 왕명을 주관했던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구가는 개구자죠. 형벌을 주관했던 게 구가고 그럼 저가 할 때 저는 돼지저자입니다. 질병을 주관했던 게 저가고요. 그 다음에 양가는 뭐예요? 선악을 다스렸던 우두머리입니다. 어쨌든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양가 이 5개를 합쳐서 뭐라 그랬다? 오가라 그랬어요. 그러한 아까 전에 했던 이 5명의 오가가 다 같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이구동성으로 야 환웅이 있는데요. 환희님 이 환웅의 인품이 용맹하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비하고 또 일찍이부터 뭐요? 환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홍익인간 뜻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뜻이 있사오니 가견 태백이 리지다. 그를 보내어서 태백산으로 보내어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세요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산이 아닙니다. 백두산의 옛 이름이 태백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 보내십시오 하니까 이제 환인이 이제 그냥 안 보내고 뭐라 그랬냐? 증표를 보내잖아요. 내수 청부인 삼종하시고 잉치괄 여금에 자 이에 곧 주었다. 뭐를 첨부와 인 세종을 주시고 잉치괄 여금에 그 직서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인물이 업이 조환이 지금 현재 사람과 만물은 이미 완성되어 만들어져 있으니 뜻이에요. 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인이 환웅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가가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이 환웅이 있는데 그 환웅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일찍이부터 뭐예요? 그 환인의 뜻처럼 홍익인간 뜻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뜻이 싸우니 그를 내보내어서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환인이 받아들이고서는 환웅한테 뭐를 줬다는 뜻이에요. 첨부와 인삼종을 주시고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미 한인 시대 때에 내가 나름대로 인간과 만물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니 이 뜻이에요. 상태이니 구는 그대는 이 뜻이에요. 그대는 이때 그대는 누구예요? 환웅이죠. 그래서 그대는 이때는 인군군이 아니고 그대군자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물석걸로다. 말물자에 뭐뭐 하지 마라. 영어로 don't. 그대는 하지 마라. 뭐를 아낄 석자 아끼지 마라. 뭐를 그골이죠. 그골. 대명사 그골이고 이건 수고로울 노자죠. 힘술 노자. 그럼 뭐예요? 그대는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마라. 그럼 그 수고로움이 뭐예요? 홍익인간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뜻에 대한 노고를 아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웅 니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힘들다는 앞에서 인물이나 만물 이런 것은 이미 내가 환인께서 자기 자신이 이미 완성돼서 만들어 놨으니까
환웅 자네는 뭐예요? 어? 홍익인간으로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뜻의 녹음을 아끼지 말고 이 뜻이에요. 아끼지 말고 솔중 삼천이 왕하여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뜻이에요. 가서 개천 입교하고 이때 개천은 뭐냐?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죠. 어, 나라를 세우고 가르침을 세우고 그 제세리화 하시네.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에 민족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 민족 종교 뭐 신교라 하든지 뭐 성교라 하시는데 그 가르침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뜻이에요. 변화시키고 위 만세 자손지 홍범야라. 만세의 자손의 큰 모범으로 삼을지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내수 첨부인 삼종할 때 이 첨부와 인은 뭐냐면은 자, 첨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뭐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예요? 청동금, 청동골, 청둥방울로 가르치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환인께서 환웅을 한국의 정통 개성으로 정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증포예요. 첨부와 인. 그 서쪽에는 방고가 갔잖아요. 방고가 갈 때는 이걸 안 줬어요. 그래서 동북아의 문명 중심은 대한민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천하의 중심이 아니라. 어. 그래서 환웅은 한국의 정통 개성으로 정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정포입니다. 그래서 첨부와 인이에요. 그래서 첨부라는 것은 환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의 표징으로서 환웅에게 내린 태고의 최초의 문서가 첨부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이란 것은 한국의 정통을 전한다는 인정하는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 요즘 같은 국세죠. 그 국세가 인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환희는 환웅에게 뭘 줬냐면은 첨부와 인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동북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란 뜻이에요. 그 한국의 정통을 개성했던 나라가 환웅이지 방고 고학 그 중국의 한족인 뭐예요? 방고가 아니란 것을 여기서 입증하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때 칙서칙이거든요. 이 칙서락하는 다 알다시피 왕이 내리는 문서가 칙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번역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인자입니다. 야, 인자가 아니고 이 업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업자는 다 알다시피 뭐 일업자잖아요. 일업. 그래서 일업이라 그래가지고 뭐 산업 또는 뭐 졸업 할 때 뭐 어떠한 일을 얘기할 때 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 이 업자가 일업자가 아니고 뭐냐면은 임의업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나오는 여기 뭐야 임의 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환인이 내가 사람과 만물은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 이 뜻이에요. 알겠죠? 이때 업자를 일이란 뜻으로 쓰서는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때 군자는 뭐예요? 내가 거대 군이라 해서 2인칭 대명사로서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물자는 금지어 동사로서 뭐뭐 하지 마라. 영어로는 don't와 같다. 그래서 그대는 그 노고를 아끼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중 삼천 이왕에 무리 삼천염을 거느리고 가서 개천 입교하고 할 때 이 개천이라는 뜻은 제대로 와야 되는데 자 개천은 보통 하늘을 연다는 뜻으로 새나를 세운다는 뜻이 개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개국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은 뜻으로는 뭐야 하늘의 정신 삼신상제님의 창조 정신을 처음으로 깨달아서 인간에게 도덕을 베푸는 것이 개천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천절 할 때 그 10월 3일이 그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던 고조선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뒤에 나오는데 환웅께서 세웠던 배달의 나라가 10월 3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교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가르침을 세운 거냐면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민족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옛부터 민족 종교는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민족 종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떤 책에 보면 신교라는 말도 있고 선교라는 말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민족 종교 신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제가 어릴 때만 우리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뭐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님 그리고 뭐 삼신할매 그 다음에 뭐 정한수 떠놓고 삼신님한테 뭐 비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인 것 같아요. 예, 그러한 종교가 옛부터 있었다는 뜻이죠. 그 가르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개천 입교라는 것이. 그리고 제세리화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 민족 종교가 있잖아요. 그 민족 종교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신교라고 라는 말을 빌려 썼는데 그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리고 깨우치게 하고 그 우리 민족의 최초 신앙을 말할 수 있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교라는 표현 말고 성교라는 말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제세이화라는 말은 그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의 진리로서 다스리고 깨우치게 한다는 게 제세이화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냐면은, 자, 앞에 내용이 뭐예요? 아, 한웅이 있는데, 그 한웅이 용감하고, 어질고, 지혜까지 경배하고, 일찍이부터 그 환인께서 얘기했던 홍익인간의 뜻으로서 다스리고 싶어 했던 뜻이 있었으니, 그 환웅을 태백산으로 내보내서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오가들이 말했잖아요. 그래 하니까 그 환인이 뭐예요? 첨부와 인삼종을 주시고 당부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만물하고 사람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 내려가서 자네 환웅 너는 네가 처음에 품었던 그 홍익인간 뜻을 그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솔중 삼천리왕 그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가서 개국 입교하고 그 개국을 하고 하늘을 열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 제세이화하라라 뭐래요. 그 신교의 가르침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스리게 해서 위 만세 자손지 홍범야라 그 만세토록 자손들의 큰 모범이로 삼을지어라 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하고 2부에서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신시를 열어요. 누가 한웅천왕이 이제 신시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늘 배웠던 그 교과서 이야기로 또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진짜 교과서 내용하고 진짜가 뭔지 좀 비교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서토로 넘어갔던 그 방고라는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첫 강의라서 좀 버벅거리고 조금 어색해요. 저도 늘 뭐예요. 강단에 서가지고 칠판에다 강의하다가 렌즈를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거 촬영하다 보니까 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탤런트 기질이 있어야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족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나고요. 잠시 아니고 어, 곧, 곧 2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영상에서는 신시를 열었어요. 누가? 환웅천왕이 신시를 열어가지고 360여사에 주관하는 환웅천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국의 한족 시조인 방고가한, 즉 방고란 분 아시죠? 그 방고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